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. 온누리 상품권 관련 기사인데요. 이게 우리 세금으로 소상공인을 돕자는 참 좋은 취지인데, 그 관리가 좀 허술해서 부정 유통이 심각하다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온누리 상품권. 이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지원 목적은 참 좋았죠. 근데 이제 할인 판매도 하고 또 현금 교환도 가능하게 되면서 처음부터 약간 부정유통 위험이 좀 있었어요. 네. 오늘 자료는 그게 그냥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난 그런 심각한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죠. 그 기사를 보니까 정말 상상도 못한 방법들이 막 나오던데요. 우선 그 대구 소매점 사례.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아, 네. 그 자던 거래 말씀하시는 거죠? 네네. 실제 거래도 없이 그냥 장부만 막 부풀려서 환전 한도를 늘리고 그다음에 시중에서 할인된 상품권을 사들여서 무려 687억 원. 이걸 액면가 그대로 은행에서 바꿨다고요? 그렇죠. 심지어 브로커까지 끼고 수십억 원을 챙겼다고 하니 이게 뭐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조직적인. 와, 정말 대담하네요. 근데 이게 그냥 한 업체의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? 아, 그게 중요한 지점인데요. 이건 그냥 뭐 배짱 좋은 범죄, 이걸 넘어서요. 그 환전 한도를 정하는 방식. 그러니까 직전 2개월 평균 매출액으로 한도를 정하는데 바로 그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거예요. 아, 장부만 잘 만지면 한도를 계속 늘릴 수 있으니까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좀 취약했던 거죠. 브로커까지 동원됐다는 건 이게 꽤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고요. 그런 거 하면 또 서울 서점들 사례도 있더라고요. 뭐 가맹점 QR코드를 등록 안 된 다른 지점에 가져다 쓴다거나 아니면 아예 서류상으로만 있는 유령 점포에서 결제가 되게 한다거나 이건 뭐 대놓고 법을 어긴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자전거래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방식 말고도 그런 신종 수법들까지 계속 나오는 거죠.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작년에 조사를 2번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정말 심각해요. 조사 결과가 어땠는데요? 우선 1차 조사는 연 매출 5억 넘는 가맹점 15곳을 봤는데 세상에 10곳에서 문제가 나왔어요. 뭐 자전거래 아니면 막 대규모로 거래했다가 취소해서 한도 부풀리는 거, 브로커 통해서 상품권 모으는 거 이런 불법 행위들이 막 적발된 거죠. 15곳 중에 10곳이요? 와, 거의 대부분이네요. 그럼 2차 조사는요? 2차는 이제 매출 1억에서 5억 사이의 가맹점하고 좀 의심스러운 주류 소매점들을 봤는데 여기서도 그 상품권 깡이 있잖아요. 아, 할인해서 사서 액면가로 바꾸는 거요? 네, 지인이나 브로커한테 5에서 15% 정도 싸게 사들인 다음에 은행 가서 액면가로 바꿔서 차익 남기는 거예요. 이게 매출 1에서 5억 가맹점 중에서는 52곳, 그리고 원래 가맹 대상도 아닌 주류 소매점에서도 72곳이나 적발됐어요. 이야, 규모가 정말. 근데 그 자료에서 특히 지적하는 게 부정 유통액의 거의 대부분, 98.2%가 지류, 그러니까 종이 상품권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. 네, 그 점이 중요합니다. 아무래도 추적이 어려우니까요. 세무당국 감시 피하기에 쉽다는 걸 악용한 거죠. 지금도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지료 온누리 85%에 삽니다. 이런 글들 심심찮게 보여요. 아, 정말요? 그럼 모바일은 괜찮은가요? 모바일은 아직 금액 자체는 작아요. 작년에 한 53억 원 정도. 근데 이게 전년보다 80%나 늘어난 수치거든요. QR코드를 이용한 부정유통도 같이 들고 있어서 이것도 좀 새로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.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이번 조사랑 신고로 밝혀진 134곳의 부정유통액만 해도 거의 3천억 원에 가깝잖아요. 네, 2,982억 원이죠. 근데 전국 가맹점이 한 19만 곳 된다고 하니까 이걸 생각하면 진짜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네요. 결국 우리 세금이 그냥 줄줄 새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관리 감독 시스템이 이 부정 유통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. 지난 5년 동안 당국이 뭐 신고 같은 걸로 파악한 누적액이 한 538억 원 정도래요. 538억 원이요? 작년 한 해 조사에서 나온 것보다도 훨씬 적네요. 그렇죠. 잡년 조사 결과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. 이게 현재는 뭐 신고가 들어와도 그냥 전화로 확인하고 심지어 2번까지는 그냥 구두 경고로 끝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그 정도면 사실상 뭐 막을 유인이 별로 없겠는데요? 바로 그겁니다. 걸릴 확률도 낮고 뭐 걸려도 처벌이 약하면 사실 안 걸리면 그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그 오세기 의원 지적처럼 이게 국민 세금인데 이런 게 무슨 돈 세탁이나 다른 범죄 수익으로 흘러들어가게 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. 네.
정말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 그리고 처벌 강화 이게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쭉 짚어보니까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자정거래, QR코드 조작, 상품권 깡, 특히 추적이 어려운 종이 상품권이 문제의 핵심 통로가 되고 있고요. 맞습니다. 적발된 것만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퍼져 있을지. 그런데 관리 감독은 너무 미흡하고 결국 청취자 여러분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과연 지금처럼 그냥 감시랑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, 특히 그 추적이 어려운 지류 상품권의 구조적인 문제점, 그리고 또 계속 새로 나오는 QR코드 기반의 신종수법들까지 생각하면 어쩌면 이 상품권 제도 자체의 설계랄까? 운영 방식을 좀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제도 자체의 재설계라. 그렇죠.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그 좋은 취지는 살리면서도 이런 식의 혈세 낭비는 막을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기자님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.